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널을 이용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채널을 이용하면 사진을 보다 정교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채널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하고 어떻게 사진에 적용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양한 컬러의 나무 조각들이 있는데요. 먼저 채널로 들어가서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채널 패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은 위쪽 메뉴에 윈도우 채널을 클릭해서 채널 패널을 열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 패널이 이렇게 체크돼서 열려 있죠. 네, 그러면 채널 패널로 들어가서 사진의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채널은 기본적으로 RGB가 있고요. 이 RGB가 있습니다. 맨 위에 RGB가 있죠. RGB는 컬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 채널과 그린, 블루 세 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 개의 채널이 결합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RGB,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각각의 채널은 지금 보는 것처럼 흑백으로 보이는데요. 이 흑백으로 보이는 이유는 채널은 색상의 분포도에 따라 밝고 어둠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채널을 보면요. 레드 채널의 밝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들은 그 채널에 레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RGB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은 레드와 옐로우가 있습니다. 자, 레드 부분이 하얗게 보이죠. 그만큼 이 레드 채널의 하얀 부분은 레드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그린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RGB 전체를 보면 그린이 있죠. 지금 그린 채널로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은 밝게 보입니다. 바로 이 밝게 보이는 것은 그 부분에는 그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블루. 자, 블루 채널에서 밝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죠.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블루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밝은 것들이 보이죠. 나무 조각들이. 이 밝은 부분들은 바로 블루 채널에서 블루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RGB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진은 RGB일 때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채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밝고 어둠으로 표시된다. 레드 채널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블루 채널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바로 블루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린에서 밝은 영역들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은 절대 임의적으로 이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 세 개의 채널이 함께 제자리에 모여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정상적인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채널을 우리가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채널이 벗어나서 다른 사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채널은 앞으로 많이 이용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알파 채널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알파 채널은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채널입니다. 그 알파 채널에는 임의적인 효과들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RGB로 돌아가면, 자, 채널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레드, 그린, 블루 모든 채널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레드 채널을 한번 가려 볼게요. 레드 채널이 이렇게 가려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정상적인 사진으로 보이지 않죠. 그것은 바로 레드 채널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린과 블루 채널로만 이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린을 한번 빼볼게요. 그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레드와 블루 두 가지 채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는 정상적인 색감의 사진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채널 레드, 그린, 블루 세 개의 채널이 꼭 존재해야 합니다. 모두가 RGB일 경우는 채널이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로 세 개의 채널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채널은 움직이거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채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러면 채널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사진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장의 사진을 열어 두었는데요. 이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진을 밝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 모두 하늘을 밝거나 또는 어둡게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하늘이 있고 이 옥수수 밭이 있는데요. 하늘 부분만 조금 밝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들이 아마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커브를 생성을 하고 원하는 대로 밝기를 조정을 하고 이 생성된 커브의 마스크 부분에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 주셨을 거예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정교한 작업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정교하지 않고 마스크 부분을 보면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칠해서 보이지 않게만 만든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정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맞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커브를 버리고요.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먼저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보면 하늘과 경계가 뚜렷한 채널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를 보면 아마도 블루 채널이 하늘과 지금 아래쪽 옥수수밭의 경계가 밝고 어둠으로 명확하게 차이가 집니다. 바로 이 블루 채널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RGB로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로 들어가서 똑같이 커브를 생성시킵니다. 커브를 생성시키고 원하는 만큼 밝기를 조정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조정을 할게요. 그리고 자, 커브가 적용이 됐죠. 한번 눈을 가렸다 켰다 껐다 켰다 해보면 커브가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커브를 가리고요. 채널로 들어가서 우리는 블루 채널을 이용한다고 했죠. 블루 채널을 선택을 하고 블루 채널의 썸네일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커맨드 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의 모양에 점선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누른 채로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이 선택되어지는 영역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선택되어지는 건데요. 밝은 영역들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자, RGB로 들어가서 블루 채널을 확인해 보면 지금 하늘 부분만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밝은 영역이 아래쪽에도 선택되어져 있는데 괜찮습니다. 경계가 뚜렷한 부분만 선택이 제대로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블루 채널을 커맨드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만든 후에 RGB로 들어가고요. 다시 레이어로 가서 커브를 보이게 만듭니다. 블루 채널에서 선택한 영역은 밝은 부분입니다. 하늘이 선택되어져 있죠. 하늘은 보이게, 아래쪽은 안 보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하늘이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셀렉트로 들어가서 인버스, Shift 커맨드 I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인버스를 시키면 바로 이 아랫부분, 옥수수밭만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검정색을 칠해주면 커브의 효과가 가려지면서 하늘만 밝아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커브의 마스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은 툴박스의 전경색은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검정색을 칠해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붓툴로 칠할 수도 있겠지만 단축키가 있습니다. 전경색을 마스크에 채워 넣는 단축키는 맥에서는 옵션 딜리트고요. 윈도우에서는 Alt 백스페이스입니다.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커브를 한번 가려볼게요. 자, 하늘만 밝기가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풀 때 단축키는 커맨드 D,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선택 영역을 풀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한번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마스크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스크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옵션 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키 누르면 됩니다. 옵션 키를 누른 채로 마스크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사진이 들어온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붓툴로 지운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정교하게 아래쪽 부분과 하늘, 경계선 부분이 구분이 되어졌죠. 마스크에서는 중간 영역도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흰색이나 검정색보다는 조금 적용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사진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늘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로 들어가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확인한다. 하늘과 경계선이 가장 뚜렷한 채널을 선택을 하는데 이 사진에서도 역시 블루네요. 블루 채널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RGB로 돌아가서 레이어에서 먼저 커브 그리고 어둡게 해준다. 이 정도만 어둡게 해줄게요. 자, 어둡게 해준 후에 커브의 레이어는 잠깐 꺼두겠습니다. 채널로 들어가서 블루 처음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블루 채널이 꽃과 하늘의 경계가 뚜렷하다. 블루 채널에 썸네일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키보드의 커맨드 또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준다. 자, 다시 RGB로 돌아가고 레이어로 돌아가서 밝은 영역이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이 지금 선택되어져 있고 하늘은 그대로 보여야 되고
이 꽃 부분이 가려져야 되니까 Select로 들어가서 Inverse. 전경색은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단축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백스페이스입니다. 옵션 딜리트를 눌러서 색을 채워준다. 선택 영역을 푸는 방법은 단축키 커맨드 D,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요. 커브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어둡게 적용이 됐죠. 키보드의 옵션,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키고요. 옵션을 누르고 커브의 마스크 부분을 클릭,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정 부분은 효과가 적용이 안 된 거고요. 밝은 영역에만 커브의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채널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확인합니다. 하늘과 경계가 뚜렷한 채널은 블루 채널을 이용하면 되죠. RGB로 가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커브를 실행을 시키고 하늘을 밝게 할 거니까요. 원하는 만큼 밝기를 조정합니다. 자, 지금 커브가 적용되었습니다. 커브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보면 사진 전체에 적용이 됐어요. 커브의 마스크 부분으로 확인을 하면 전체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커브가 화면 전체에 적용이 된 겁니다. 하늘에만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꽃 부분은 검정색으로 가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커브 레이어를 잠시 끄고요. 채널로 돌아가서요. 레드, 그린, 블루 채널 중에 하늘의 경계가 꽃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채널은 블루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블루 채널의 썸네일에 마우스를 올리고요. 키보드의 커맨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의 아이콘 모양이 바뀌면 점선 모양으로 바뀌면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거는 밝은 영역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어떤 채널,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채널을 선택을 해서 썸네일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커맨드나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그 채널에서 가장 밝은 영역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블루 채널에서 밝은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RGB로 돌아갔다가 다시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커브를 적용시키고요. 지금 선택 영역은 밝은 영역, 하늘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만 커브의 효과를 적용시킬 거기 때문에 꽃 부분은 어둡게 가려져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택 영역이 하늘을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Select로 들어가서 인버스 시킵니다. 그러면 꽃 부분이 선택되어지게 되죠.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되는데요. 마스크로 들어가고요. 툴박스의 전경색은 여전히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검정색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검정색을 넣어주는 단축키는 맥에서는 옵션 딜리트, 윈도우에서는 Alt 백스페이스. 자, 한번 옵션 딜리트로 색을 넣어줘 볼게요. 검정색이 지금 선택 영역만큼 칠해졌습니다. 선택 영역을 푸는 단축키는 커맨드 D,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D 누르시면 점선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자, 하늘에만 적용된 게 보이시죠?
굉장히 정교하게 하늘 부분만 밝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 레이어의 마스크 부분에 손을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옵션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클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슨 그림이 들어왔죠. 붓툴로 어설프게 칠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교하게 경계선, 꽃과 하늘이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꽃 부분은 어둡고요. 하늘 부분은 하얗게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꽃 부분에 회색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중간 영역도 살짝 밝아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진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정교하게 밝기를 조정하거나 사진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사진을 이용하면서 채널에 대한 기본 개념과 채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그렇지만 채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처음에 영상을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해 보시고요.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